태극기가 휘날리는 이곳에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한성주 대표님께서 오늘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볶음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어언 2017년 1월 1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다 간첩들이 장악했습니다. 1570명이 이제 한 7, 80명씩 평균적으로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임원단을 장악한 숫자는 10명이지만 동아일보 전체에는 평균적으로 7, 80명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드 겨눈 중국 전투기 띄우고 화장품 보복을 하고 있다. 한국선 화장품 무더기 수입을 불허하고 있고 불합격 28개 중 19개 11톤을 반품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무력 시위에 이어 소녀상 갈등 틈타 한미일 은들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죠. 중국의 대형 기업. 이 사람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빨강, 어느 날은 주황. 자, 60세 이상 유권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1013만 4728명이라고 합니다. 59세가 842만. 그래서 이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이제 1850만, 이 엄청난 수요죠. 이 50대 이상은 보수 색깔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이도 저 좌파 촛불을 지지하고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하겠다고. 네? 저 반란에 그다음에 또 저 봉하마을 거기 가서 네. 또 인사하겠다고 하고 이 좌파의 노무현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색채 플러스 김무성, 유승민하고 이명박이 지금 친이가 반역하고 나갔죠. 찍어서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비박이 아니라 친이라고 하는 게 옳고 네. 이게 MB 계열이 나갔고 나경원이가 곧 또 나가서 합류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기문이를 끌어들여 갖고 이제 집권하려고 하는 것이 MB 스트래티지, MB의 전략인 것 같아요. 김무성의 전략이고 유승민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늘에서 냅니다. 네, 그럼요. 하늘에서 내기 때문에 아마 반기문은 이제 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엔의 법에 어긋난다 이런 게 또 나와 있던데요. 유엔의 권고 사항이 네. 이제 사무총장 지내고 나면 몇 년간은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 사항이지 이게 맨더터리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하여튼 반기문이는 저는 지금부터 반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저서 지시했고 4시간 지휘공백 해명이 미흡하다. 박 대통령 측 헌재 행적 자료 제출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헌재 행적 상세하지 않다. 질타를 했는데 저는 개같은 동화 304명 계획살인을 좀 밝혀봐라. 이 개같은 동화야. 계획살인은 이제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7시간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나는 재난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해서 비껴나고 이준석이를 도망 내보내고 또 선원들까지 도망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전교조 교사들은 우리 도망가지 말고 배에서 그대로 죽자 해갖고는 이제 침몰을 시켰던 이 계획살인. 그 다음에 맞아, 전교조에 그 양심 선언한 것도 어디 있던데요? 한번 볼까요? 네네. 그분이 양심 선언한 것도 있어요. 추측하고 이랬던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세월호 사고 우리가 조작 모의했다. 단원고 전교조 교사 충격 고백이다. 오늘 1월 8일 오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의 카톡을 하나 받았다. 충격정은 어느 전교조 선생님의 양심 고백이라는 이 글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 가족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근무하고 있던 전교조 선생이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고 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대략적인 내용을 전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너무나 비극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고에 너무 무섭고 오금이 저려 지금까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이게 뭐죠? 북한의 남조선 대남 통일전선부지요. 파괴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나 봐요. 전교조가 2만 5천 명의 간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원고에도 이 간첩이니까 지령을 직접 북조선 노동당으로부터 또는 군부로부터 그다음에 이 행자부로부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했다. 사건을 기획 추진할 때 전교조 선배가 희생의 재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채찍질했고 그 일에 가담한 전교조 선생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실토했다. 다음은 받은 글이다. 충격 증언.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는 죄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시청인 시험을 거부하기로 학생들을 꾀어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여 현장 체험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시험 거부를 한 거죠. 청해진 해운사와도 선박의 승무원 및 선장 탈출도 미략을 하였다. 그래서 승무원과 선장 탈출도 미략을 했다는 거죠. 진도 해경과도 구조 시점 구조에 대하여 미략을 했다. 진도 해경 구조 시점 이거 무섭고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와 모종의 지령을 받았다. 북으로부터 배 한 척의 모든 인원을 다 승선시키는 지령을 받았다. 현장 체험 학습 가는 당일 학생들이 승선할 때 전날 선사 직원 퇴근 후 타고 갈 선박의 화물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무서워했다. 꼭 간다면 선박 2대에 나누어 승선해 가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우리 전교조 선생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눈빛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사고만 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학생들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왔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몇몇 전교조 선생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사고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라는 말이 들렸다. 무서워서 오금절여 전교조 선생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 다음 선장 승무원 탈출 구조 등과 해경에 대해는 말하지 않겠다. 선장 승무원 해경집에 은신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전교조 모 선배가 희생의 재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는 채찍질하였다. 단원고 학생 가족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용서를 빌어도 한이 풀리겠느냐 이런 걸 적어보려고 여러 곳 기웃거리기로 했다. 이제 용기 내어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하여 이거를 적는다. 죄송하다. 이 글이 출처는 미국 LA에 있는 교포 언론인 배부전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2017년 1월 7일자 신문의 게시판에 실린 것이다. 미주통일신문은 이 글을 실은 뒤 끝에 다음과 같은 설명까지 들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양심 고백 기사라 믿기지도 않고 아직 진위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배운 북괴가 개입된 사건이 한둘이 아니기에 심증이 가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고 저런 걸 보고도 헌재가 어떻게 조사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특검도 특검도 그렇고 박영수라고 하는 놈도 그렇고 대통령 7시간만 뺏어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세월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음모 이것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나가면 박한철 씨,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때려잡는 일에 골몰한 헌재 소장이지 이 사건의 실체는 여기에 한 아이템 중요한 아이템이 들어왔으니까 이것과 연계돼서 삼척동자라도 이건 계획살인이었구나. 한성주 장군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미 말했잖아요. 이걸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시키지 않고 이제 대통령 7시간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직무유기 내지는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장군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추궁할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확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 북한 진짜 싸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주. 문재인이 이 죄인 이 새끼가 지금 나서서 하는 걸 동아 10명의 간첩 새끼들이 띄워주고 여기다 또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또 사진을 실어줍니다. 이 개같은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50대 언론사 사주 새끼들을 다 이것들을 다 총살형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적죄로. 그리고 주간 주필 이 새끼들도 다 경중을 따라서 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문은 높지만 성장 멈춘 나무다. 반기문이 창당 않고 기존당 접착할 것에서 저는 MB와 김무성이와 유승민 이 보신당과 합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중관영 언론 한국산 화장품 불매 선동까지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시진핑 해적이 압박하고 있죠. 한한령 이어 한국 대표 상품 손보기 중지도부 사드 반대 잇따라 강조. 한국 정국 혼란 미 정권 교체기 틈타 사드 배치 철회 여론 확산 포석 한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조중 동맹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여기에 간첩 문재인 추미애가 송영길 등 8명의 의원들 갖다 보내서 이제 이 조중 동맹하고 손을 잡는 이 반역의 야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엄령 선포에서 다 때려잡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황대행 위안부 문제 악화시킬 언행 자제를 아베를 우회 비판했다. 아소일 부총리 한국에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나. 한일 위안부 합의 거론하며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비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거죠. 한미일 대자훈련 한국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북도발 우려해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잘했습니다. AI의 청정 제주마저 뚫렸다. 이게 지금 이 종북 간첩당 3야당 이 간첩 새끼들이 노조와 짜고 트랙터 1,000대 시위하면서 볏집을 싣고 AI균을 묻혀갖고 다 퍼져갖고 지금 닭들 3천만 마리 이상을 이제 도살을 하게끔 한 놈이 바로 문재인과 박지원 이 여적의 새끼들이고 종북 간첩단 12만 명이고 트랙터 1,000대 서울로 상경시켰던 이 자식들이 이 짓을 했고 AI 청정지역까지 다 이 볏집 실어 날라갖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밝혔죠? 뉴스타운의 정소령이 기자가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령 선포하면 이 새끼들 이제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호성인지 아는 그 대령. 자, 그래서 계엄령이 답이다 하고 썼습니다. AI군 정부 학사는 볏집에다 실어갖고 지금 다 이 짓거리를, 이 개 같은 짓거리를 나라 망치기를 어느 놈의 새끼가 합니까? 문재인과 박지원, 노조, 그 다음에 교육계 3만 명 간첩, 전교조 2만 5천 명 간첩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짜고서 지금 청와대 촛불 시위를 하면서 나라 말아먹는 AI균 퍼뜨리기를 1,000대 트랙터 이 시위를 하겠다고 해서 저 밑에서부터 해남에서부터 볏집에다가 AI균 묻혀갖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부터 또 경상도로 다 뿌리고 이제 이것이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 AI 청정 제주마저 뚫렸다.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가니까 박지원과 차가. 문재인 이 개새끼들이 추미애와 심상정 이 개새끼들이 벌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겠어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딱 때려잡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총북 간첩이에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더 찔러야 돼요, 더. 자, 그래서 정광택, 권영해 이제 반역질 그만하고 이제는 애국 시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것을 이제는 막지 말고 왜 너희 놈들이 막느냐? 왜 언론을 통제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라는 주자를 올려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얘기하게끔 해라. 이 나쁜 정광택과 이 나쁜 권영해야. 그리고 계엄령 발표 못하죠. 태극기 하나 줬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차를 해서 후원금통 돌렸는데 이런 태극기 하나 줬습니까? 안 줬어요.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각자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한 측도 설치된 데 놀랐다. 정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본 대비책 없고 관리도 실패했다. 황교안의 소극적 권한 대행의식 바꾸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못한다. 이것은 왜 또 황교안에게 물을 붙이느냐. 이게 외교부 장관이 어느 새끼냐. 윤병세 아니냐. 윤병세가 이런 것을 놓고서도 컨트롤 하나 못하고 이걸 가지고 황교안 대행체제 연맥이에 네가 종북이냐. 한미일 훈련 거부한 정부 중폭격기 침범은 분석만 하고 있나. 또 이 간첩공화국을 공격하는 말을 이 간첩 새끼들이 합니다.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개혁. 이게 문재인 이놈의 새끼는 빨리 지금 깜빵에 들어가 쳐넣어야 될 놈을 김수남 간첩 새끼가 비호해주고 있잖아요. 헌재 제출할 한 세월을 근무도 답변도 불성실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세월호 304명 계획살인을 밝혀라. 이렇게 좀 써봐라. 이 간첩 동아야. 자, 우리가 월남 패망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육군 3사관학교 애국동지회가 발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성명서 대한민국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회원 일동은 나라가 바꾸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JTBC,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보도와 촛불 선동에 근거한 엉터리 탄핵 등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계의 우리가 바라본 입장을 천명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잘 썼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바란다. 국민은 언제나 굳건한 군을 신뢰하고 있다. 철저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적의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나라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오로지 한치 물샐 틈 없는 국방 임무의 완벽을 기하라. 또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작과 종북 세력들의 선동에 따른 민중폭동에 대비하라. 계엄령의 시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라. 아주 명문이죠. 그 뒤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계엄령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것을 3사관 학교 애국동지회가 밝혔습니다. 이제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제 총동창회와 육해공군 해병대 전우회와 대령연합회와 여기에서도 계엄령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제한군인의 침묵만 하고 있는데 성우의 침묵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계엄 탄핵 기각하기만 하면 이제 반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압박하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과 직무대행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엄령을 필요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권영애 장관님, 또 정광택 회장님, 이제 이 국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당신들이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떡 같은 지령을 이제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한기국에서 집회를 할 때 계엄령도 말할 수 있게끔 이 언론을 터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뭔데 히틀러처럼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타한기국이 모이면 네가 히틀러냐? 권영애 네가 히틀러냐? 국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정광택 네가 히틀러냐? 왜 언론을 통제하고 자빠졌느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심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과 나라를 살려야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를 한번 보고 가죠. 네. 일베 저장소에 들어와 있는 블랙리스트인데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합계 9,473명인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이 계엄령 선포에서 이 새끼들부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월호 시국 선언 문화인 754명 이 새끼들이 다 종북 간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계에도 다 예술계에도 다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이걸 공개적으로 했던 문화인들. 나도 예술인인데.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뭐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했던 놈들. 이 놈들은 다 종북 간첩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반대편을 지지했던 종북 간첩 성향을 이제는 이 정부 지원을 끊어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끊어야 되죠. 그건 지당한 거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당의 간첩 새끼들하고 배반한 저 김무성 이 개새끼들이 지금 짜고서 이걸 가지고 조윤선 장관을 밀어붙이고 이 개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당한 거죠. 계엄령 선포되면 이 새끼들부터 다 잡아서 죽이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왜? 반역한 놈의 새끼들이니까. 네. 간첩 새끼들이 여기에 다 수두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고는 진짜 조사할 길이 없어요. 계엄령으로 진짜 조사를 해야 돼요. 월남 패망을 봅시다. 월남 패망을 왜 월남이 패망했는지를 보고서.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4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든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땅굴과 간첩으로 망한 겁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땅굴과 간첩이죠. 말한 것이 정부가 내부적인 내부적인 간첩을 말하는 거죠. 군사력 같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부적인 간첩을 있는 적. 이게 같으나 말이고요. 정말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부정부패로 간첩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죠. 임종용 같은 놈이 한진해운 침몰시키고 있고 김수남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간첩으로 대통령 잡는 데 앞장서고 있고. 네, 맞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반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에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밑에서 월남 내 성진기로 이제 파고든 요청해갖고 간첩들이 올리는 겁니다. 원인이었다. 간첩이죠. 1967년 9월 3일 11명의 입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티오가 인원수네. 당선된 후보자들이.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작정자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처럼 주는 찬점으로 낙선하였다. 비용빈 쭈라고 하는 자가 간첩이었다는 거죠. 우리 문재인이가 간첩이듯이. 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내가 먼저 가겠다. 맞아. 문재인하고 똑같은 새끼가 거기서 나라를 망쳐먹었죠. 이 같은 연설은 그리고 외세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미국,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문재인 저 새끼를 잡아주려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쫑긴주 쫑긴 쭈와 똑같은 놈이 문재인입니다. 간첩이다 딱 말하네. 북한의 간첩이다. 주만이 아니었다. 키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김관진 이 새끼가 간첩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이병호, 정보수장 이병호 간첩이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자, 거기 세상을 좀 놀라게 하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때려잡자는 겁니다. 네. 타운이었던 함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정보기관 이용하여 최고 지금 50여일 책임자가 걸쳐 이병호라고 하는 놈이 정보를 간첩이고 월맹에 저기도 넘겨줬다.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 전략과 전술을 김일성이가 배워갖고 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역시 간첩의 참말로. 함웅옥타오 육군 대령은 시기를 이용해 육군 대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대장 김장수, 김관진 이 새끼들이 두 간첩이 돼서 530 GP를 북한군이 라켓포 쏜 것을 덮어준 놈이 바로 김장수, 김관진 두 간첩입니다. 네. 1975년 4월 대한민국한테 530도 다 바로 잡아야 돼요. 530도 다 때려잡고 월남 대통령궁을 530 이거 덮은 문재인 이놈의 새끼들가 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
공산당도 너무 많네요. 아니 몇 프로 안 되는데 몇 프로 안 되는 놈들이 나라를 저렇게 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다 간첩이 제가 5만 명 간첩 플러스 7만 명 종북에서 12만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에서 50만이면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천만에 500만이면 10%고 50만이면 1%인데 50만이 안 되니까 1%도 안 되는 종북 간첩 새끼들이 리더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잡으면 이 나라 살리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박지원 요 두 마리의 여적을 때려잡아도 이 나라 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엄령 촉구. 자, 제가 이것을 발표하는 이유는 월남처럼 되지 말자. 네. 월남도 저 간첩들을 때려잡는 기회가 만들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흘러간 옛 얘기죠. 대한민국도 간첩을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계엄령. 계엄령 말고는 지금 다 간첩들이 다 들어앉았는데요. 네,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 물결이 있을 때 계엄령 선포하라고 국민이 외쳐주면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하여튼 계엄령 선포해서 다 때려잡아야지 19대 대선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왜? 50대 언론사 이 새끼들이 지들이 작당해갖고 문재인이 만들자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문재인 이 여적 새끼를 맨날 띄워주는 거 안 보여요? 그러므로 계엄령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계엄령밖에는. 그래서 국민들이 모였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달라는 겁니다. 네. 저 권영애 장관님, 정광택 회장님, 이거 탄기구. 탄기구. 네. 이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민중홍이라고 하는 이 종북 새끼 말 듣지 말고 한성주 장군 이 조언을 들으시고 이제는 모이면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라고 외쳐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께 힘을 실어드리고 이제 군부에도 압박을 가해서 이제 우리 제 3, 4관학교 애국 동지회처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문재인이가 반란하기 전에 이제 때려잡는 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No God, G-U-T, No God, No Glory. 배짱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배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시사브리핑을 하다 보면 또 개인의 사리 사욕으로 처음과 다르게 변모해가는 많은 또 애국을 가장한 그런 단체들을 발견할 때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모금함도 우리 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는 곳에 와서 또 우리가 무료로 나눠준 책과 또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커피 한 잔을 막 강요하고 또 무료로 고맙다고 후원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냥 주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한성주 장군님의 어떠한 집회, 한성주 장군님께서 주간 주최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모금함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한성주 장군님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또 나서고 계실 때 함께 계엄령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가까운 쪽부터. 자, 14일. 네. 자, 14일이 네네. 잠깐만 울산으로. 네, 그럴까요? 오늘 1월 11일은 헌재에서 엄마 부대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상복을 입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부대 참 존경합니다. 14일 날 울산에서 제가 계엄령 선포를 외칩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마로니에 공원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결해 주시고 울산이나 분들은, 부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못 올라오는 분들은 네. 울산의 1시에 롯데백화점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엄령을 외칩니다. 네, 이철 또 회장님께서 한 달을 잡아놓으셨대요. 마치 촛불이 거기를 장악했었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철 회장님 감사드리고 14일 날 애국 시민들 울산에 근처에 계신 분들 울산, 포항, 근처는 다 오시면 좋겠어요.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엄령을 외치자고 하실 분들. 네. 그다음에 20날은 서울에서 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네. 이 20날 하는 것은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선포 촉구 제1회 서울 지역 시국 강연. 왜냐하면은 2주 전에는 우리가 어디를 했죠? 전쟁기념관 국방부. 아니 지방을 했죠. 아, 네. 밀양부터 시작해갖고 밀양, 대구, 창원, 부산, 창원, 그다음에 진주 이렇게 네. 해서 5개 네. 도시를 네. 우리가 계엄령 선포 촉구 대회를 했고 이제 서울 지방을 이제 1회가 그렇죠. 서울 가까운. 서울은 지방이 아니고. 네네. 서울 지방이라고도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 그렇죠. 지역. 그래서 서울 지역 시국 강연에 이걸 하는데 이제 12시에 기도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본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또 장경순 96세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과 이제 또 이 대한민국의 제향군인회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에 있던 제향군인회를 보훈처로 옮겨놨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훈처에 있는 걸 국방부로 옮겨서 이제 국가방위를 같이 국방부와 함께 이 제향군인회가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여기에 목적은 제향군인의 1200만 명, 성우의 2400명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것에 동참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향군인의 회관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개선국입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연합. 네, 그래서 단체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연합의 개선국하고 이렇게 이름을 딴 겁니다. 네. 개선국은 탄기국에 이제 탄기국에서 계엄령 빼고 선포를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애국 시민들 중에 계엄령 선포가 바로 탄핵 기각의 핵심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개선국으로 와줘야 됩니다. 제가 2월 10일까지는 이제 이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2월 10일까지는 탄기국이 이제 계엄령 선포를 같이 말할 수 있다면은 개선국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때까지도 탄기국이 계엄령 선포를 말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2월 10일 이후에는 토요일 날 집회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탄기국에 갈 사람은 가고 탄기국에 가는 사람들은 태극기는 들었지만 계엄령 선포를 반대하는 사람은 걸로 가고 그렇죠. 태극기 들고 계엄령 선포해야만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개선국으로 모여주는 이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권영애 장관님과 정광택 회장님께 이제 개선국이 생긴다. 계엄령 선포,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선포를 동시에 주장하는 태극기 시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2회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대회는 이제 2월 10일 날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에서 합니다. 이 개선국에서 합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연합에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5일 날 사람이 너무 왜 이렇게 띄움하게 이루어서 그래요. 그럼요. 저 준비하는 게 보통 장난이 저거 아니에요. 대회 한번 하면 한 5천만 원, 6천만 네, 원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하는데 네. 그 현장 모금은 안 합니다. 꼭 현장 모금은 안 계좌이체로. 하지만 계좌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대회 2개를 하는데도 벅찹니다. 벅차요. 사실상은 계엄령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 조금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2개를 하는 것도 벅찬데 네. 3개, 4개를 할 수 있으려면 네. 큰 대형 교회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든 기업이든 단체든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은 동두천 지행역 네, 지방. 이 지방순회, 6차 지방순회로 동두천 지행역 앞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14일 날 마로니에로 갈 것인가 울산으로 갈 것인가 네. 울산 근처에서는 네, 울산 울산으로 롯데백화점으로 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날은 서울 제향군인의 네. 2호선 타고 오시면 뚝섬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대회장과 연결이 바로 됩니다. 예. 서울숲으로 오시는 분은 서울숲 1번 출구로 한 200~300m 걸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국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국민은행은 92900101
298-227입니다. 302-0897-6009-91 농협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금은 태극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 광고를 지금 낼까 말까 하지만 SN으로 많이 지난번에 신문 광고 내보니까 1명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2명만 연락이 오고 그래서 효과문이나 이런 게 오히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민심이 구전으로 SNS를 통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자, 도와주실 분들은요. KB은행, 국민은행 929001-01 298-227 그리고 농협은 302-0897-6009-91 한성주입니다. 온라인 이렇게 계좌로 보내시는 거 외에는 저희가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떻게 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후원은 은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윤에서입니다. 한성주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을 오늘 또 만나 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이것을 삼사관 학교 애국동지회가 밝혔습니다. 이제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제 총동창회와 육해공군 해병대 전우회와 대령연합회와 여기에서도 계엄령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 성명서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제한군인의 침묵만 하고 있는데 성우의 침묵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제 계엄 탄핵 기각하기만 하면 이제 반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압박하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과 직무대행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엄령을 필요할 때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권영애 장관님, 또 정광택 회장님, 이제 이 국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당신들이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떡 같은 지령을 이제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기국에서 집회를 할 때 계엄령도 말할 수 있게끔 이 언론을 터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뭔데 히틀러처럼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탄기국이 모이면 네가 히틀러냐? 권영애 네가 히틀러냐? 국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정광택 네가 히틀러냐? 왜 언론을 통제하고 자빠졌느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심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과 나라를 살려야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를 한번 보고 가죠. 네. 일베 저장소에 들어와 있는 블랙리스트인데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합계 9,473명인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 이 계엄령 선포에서 이 새끼들부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월호 시국 선언 문화인 754명 이 새끼들이 다 종북 간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계에도 다 예술계에도 다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이걸 공개적으로 했던 문화인들. 나도 예술인인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했던 놈들. 이 놈들은 다 종북 간첩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반대편을 지지했던 종북 간첩 성향을 이제는
정부 지원을 끊어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아, 끊어야 되죠. 그건 지당한 거죠. 당연히.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당의 간첩 새끼들하고 배반한 저 김무성 이 개새끼들이 지금 짜고서 이걸 가지고 조윤선 장관을 밀어붙이고 이 개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당한 거죠. 계엄령 선포되면 이 새끼들부터 다 잡아서 죽이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됩니다. 왜? 반역한 놈의 새끼들이니까. 네. 간첩 새끼들이 여기에 다 수두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고는 진짜 조사할 길이 없어요. 계엄령으로 진짜 조사를 해야 돼요. 월남 패망을 봅시다. 월남 패망을 왜 월남이 패망했는지를 보고서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보육계 3만 명 간첩, 전교조 2만 5천 명 간첩,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짜고서 지금 청와대 촛불 시위를 하면서 나라 말아먹는 AI균 퍼뜨리기를 1,000대 트랙터 이 시위를 하겠다고 해서 저 밑에서부터 해남에서부터 볏집에다가 AI균 묻혀갖고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부터 또 경상도로 다 뿌리고, 이제 이것이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 AI 청정 제주만에 뚫렸다.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가니까 박지원과 차가. 문재인 이 개새끼들이, 추미애와 심상정 이 개새끼들이 벌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겠어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딱 때려잡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총북 국민의 태극기 간첩이에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더 찔러야 돼요, 더. 자, 그래서 정광택, 권영해 이제 반역질 그만하고 이제는 애국 시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것을 이제는 막지 말고, 왜 너희 놈들이 막느냐? 왜 언론을 통제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라는 주자를 올려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얘기하게끔 해라. 이 나쁜 정광택과 이 나쁜 권영해야. 그리고 계엄령 발표 못하죠. 태극기 하나 줬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몇 차를 해서 후원금 돌렸는데 이런 태극기 하나 줬습니까? 안 줬어요.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각자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한 측도 설치된 데 놀랐다. 정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본 대비책 없고 관리도 실패했다. 황교안의 소극적 권한 대행의식 바꾸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못한다. 이것은 왜 또 황교안에게 물을 붙이느냐? 이게 외교부 장관이 어느 새끼냐? 윤병세 아니냐? 윤병세가 이런 것을 놓고서도 컨트롤 하나 못하고 이걸 가지고 황교안 대행체제 연맥이에 네가 종북이냐? 한미일 훈련 거부한 정부, 중폭격기 침범은 분석만 하고 있나? 또 이 간첩공화국을 공격하는 말을 이 간첩 새끼들이 합니다. 사정기관 총동원하겠다는 문재인의 재벌 개혁. 이게 문재인 이놈의 새끼는 빨리 지금 깜빵에 들어가 쳐넣어야 될 놈을 김수남 간첩 새끼가 비호해주고 있잖아요. 헌재 제출할 한 세월을 근무도 답변도 불성실하다. 이렇게 쓰지 말고 세월호 304명 계획살인을 밝혀라. 이렇게 좀 써봐라. 이 간첩 동아야. 자, 우리가 월남 패망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 이전에 육군 3사관학교 애국동지회가 발표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성명서. 대한민국 육군 3사관 애국동지회 회원 일동은 나라가 바꾸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안으로는 JTBC, 태블릿 PC 조작 허위 사실 보도와 촛불 선동에 근거한 엉터리 탄핵 등으로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계의 우리가 바라본 입장을 천명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잘 썼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바란다. 국민은 언제나 굳건한 군을 신뢰하고 있다. 철저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적의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나라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오로지 한치 물샐 틈 없는 국방 임무의 완벽을 기하라. 또한 북한 김정은의 대남 공작과 종북 세력들의 선동에 따른 민중 폭동에 대비하라. 계엄령의 시행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라. 아주 명문이죠. 그 뒤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계엄령에 대비하라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곳에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한성주 대표님께서 오늘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음 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언론사는 다 간첩들이 장악했습니다. 1570명이 이제 한 7, 80명씩 평균적으로 이제 장악합니다. 임원단을 장악한 숫자는 10명이지만 동아일보 전체에는 평균적으로 7, 80명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드 겨눈 중국 전투기 띄우고 화장품 보복을 하고 있다. 한국선 화장품 무더기 수입을 불허하고 있고 불합격 28개 중 19개 11톤을 반품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무력 시위에 이어 소녀상 갈등 틈타 한미일 은들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죠. 중국의 대형 기업. 이 사람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빨강, 어느 날은 주황. 자, 60세 이상 유권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1013만 4728명이라고 합니다. 59세가 842만. 그래서 이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이제 1850만. 이 엄청난 수요죠. 이 50대 이상은 보수 색깔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이도 저 좌파 촛불을 지지하고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하겠다고. 네? 저 반란에 그다음에 또 저 봉하마을 거기 가서 네. 또 인사하겠다고 하고 이 좌파의 노무현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색채 플러스 김무성, 유승민하고 이명박이 지금 친이가 반역하고 나갔죠. 찍어서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비박이 아니라 친이라고 하는 게 옳고 네. 이게 MB 계열이 나갔고 나경원이가 곧 또 나가서 합류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기문이를 끌어들여 갖고 이제 집권하려고 하는 것이 MB 스트래티지, MB의 전략인 것 같아요. 김무성의 전략이고 유승민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늘에서 냅니다. 네, 그럼요. 하늘에서 내기 때문에 아마 반기문은 이제 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엔의 법에 어긋난다 이런 게 또 나와 있던데요. 유엔의 권고 사항이 네. 이제 사무총장 지내고 나면 몇 년간은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 사항이 이제 이게 맨더터리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자, 하여튼 반기문이는 저는 지금부터 반대입니다. 세월호 7시간 관저서 지시했고 4시간 지휘공백 해명이 미흡하다. 박 대통령 측 헌재 행적 자료 제출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헌재 행적 상세하지 않다. 질타를 했는데 저는 개같은 동화 304명 계획살인을 좀 밝혀봐라. 이 개같은 동화야. 계획살인은 이제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7시간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나는 재난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해서 비껴나고 이준석이를 도망 내보내고 또 선원들까지 도망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전교조 교사들은 우리 도망가지 말고 배에서 그대로 죽자 해갖고는 이제 침몰을 시켰던 이 계획살인. 그 다음에 맞아. 전교조에 그 양심 선언한 것도 어디 있던데요? 한번 볼까요? 네네. 그분이 양심 선언한 것도 있어요. 추측하고 이랬던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세월호 사고 우리가 조작 모의했다. 단원고 전교조 교사 충격 고백이다. 오늘 1월 8일 오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의 카톡을 하나 받았다. 충격정은 어느 전교조 선생님의 양심 고백이라는 이 글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 가족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근무하고 있던 전교조 선생이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고 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된 대략적인 내용을 전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너무나 비극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고에 너무 무섭고 오금이 저려 지금까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이게 뭐죠? 북한의 남조선 대남통일전선부지요. 파괴처. 그래서 그 전교조가 부르나 봐요. 전교조가 25,000명의 간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에도 이 간첩이니까 지령을 직접 북조선 노동당으로부터 또는 군부로부터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건이 기획됐다고 했다. 사건을 기획 추진할 때 전교조 선배가 희생의 재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채찍질했고 그 일에 가담한 전교조 선생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실토했다. 다음은 받은 글이다. 충격정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는 죄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시책인 시험을 거부하기로 학생들을 꾀어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여 현장 체험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시험 거부를 한 거죠. 청해진 해운사와도 선박의 승무원 및 선장 탈출도 미략을 하였다. 그래서 승무원과 선장 탈출도 미략을 했다는 거죠. 진도 해경과도 구조 시점 구조에 대하여 미략을 했다. 진도 해경 구조 시점 이거 무섭고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와 모종의 지령을 받았다. 북으로부터 배 한 척의 모든 인원을 다 승선시키는 지령을 받았다. 현장 체험 학습 가는 당일 학생들이 승선할 때 전날 선사 직원 퇴근 후 타고 갈 선박의 화물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무서워했다. 꼭 간다면 선박 2대에 나누어 승선해 가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우리 전교조 선생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눈빛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사고만 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학생들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왔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몇몇 전교조 선생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사고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라는 말이 들렸다. 무서워서 오금 저려 전교조 선생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 다음 선장 승무원 탈출 구조 등과 해경에 대해는 말하지 않겠다. 선장 승무원 해경집에 은신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전교조 모 선배가 희생의 재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는 채찍질하였다. 단원고 학생 가족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용서를 빌어도 한이 풀리겠느냐 이런 걸 적어보려고 여러 곳 기웃거리기로 했다. 이제 용기 내어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하여 이거를 적는다. 죄송하다. 이 글이 출처는 미국 LA에 있는 교포 언론인 배부전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2017년 1월 7일자 신문의 게시판에 실린 것이다. 미주통일신문은 이 글을 실은 뒤 끝에 다음과 같은 설명까지 들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양심 고백 기사라 믿기지도 않고 아직 진위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배운 북괴가 개입된 사건이 한둘이 아니기에 심증이 가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고 저런 걸 보고도 헌재가 어떻게 조사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특검도 그렇고 박영수라고 하는 놈도 그렇고 대통령 7시간만 뺏어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세월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음모 이것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나가면 박한철 씨,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때려잡는 일에 골몰한 헌재 소장이지 이 사건의 실체는 여기에 한 아이템 중요한 아이템이 들어왔으니까 이것과 연계돼서 삼척동자라도 이건 계획살인이었구나. 한성주 장군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미 말했잖아요. 이걸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시키지 않고 이제 대통령 7시간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직무유기 내지는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장군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추궁할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확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 북한 진짜 싸잡아 죽여야 됩니다. 아주. 자, 문재인이 이 죄인 이 새끼가 지금
나서서 하는 걸 동화 10명의 간첩 새끼들이 띄워주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또 사진을 실어줍니다. 이 개같은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50대 언론사 사주 새끼들을 다 이것들을 다 총살형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적죄로. 그리고 주간 주필 이 새끼들도 다 경중을 따라서 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문은 높지만 성장 멈춘 나무다. 반기문이 창당 않고 기존당 접촉할 것에서 저는 MB와 김무성이와 유승민 이 보신당과 합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중관영 언론 한국산 화장품 불매 선동까지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시진핑 해적이 압박하고 있죠. 한한령 이어 한국 대표 상품 손보기 중지도부 사드 반대 잇따라 강조. 한국 정국 혼란 미 정권 교체기 틈타 사드 배치 철회 여론 확산 포석 한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조중 동맹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여기에 간첩 문재인 추미애가 송영길 등 8명의 의원들 갖다 보내서 이제 이 조중 동맹하고 손을 잡는 이 반역의 야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엄령 선포에서 다 때려잡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황대행 위안부 문제 악화시킬 언행 자제를 아베를 우회 비판했다. 아소일 부총리 한국에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나? 한일 위안부 합의 거론하며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비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거죠. 한미일 대잠훈련 한국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북도발 우려해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잘했습니다. AI의 청정 제주마저 뚫렸다. 이게 지금 이 종북 간첩당 3야당 이 간첩 새끼들이 노조와 짜고 트랙터 1,000대 시위하면서 볏집을 싣고 AI 균을 묻혀갖고 다 퍼져갖고 지금 닭들 3천만 마리 이상을 이제 도살하게끔 한 놈이 바로 문재인과 박지원 이 여적의 새끼들이고 종북 간첩단 12만 명이고 트랙터 1,000대 서울로 상경시켰던 이 자식들이 이 짓을 했고 AI 청정지역까지 다 이 볏집 실어 날라갖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밝혔죠? 뉴스타운의 정소령이 기자가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령 선포하면 이 새끼들 이제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무성인지 아는 그 대령. 자, 그래서 계엄령이 답이다 하고 썼습니다. AI 군정부 학사는 볏집에다 실어갖고 지금 다 이 짓거리를, 이 개 같은 짓거리를 나라 망치기를 어느 놈의 새끼가 합니까? 문재인과 박지원, 노종, 그 다음에